1년 전 만들어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안티카페입니다. 가입된 27명의 회원은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카페에 남긴 글입니다.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합니다. 한 문장에도 여러 개의 욕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안티카페. 댓글에 달린 욕설이 점입 가경입니다. 게시판은 가수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악플들. 그러나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알면 약간 치하기도 하고. 어른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듣기에도 거북한 욕설을 하고 난 후 오히려 통쾌하다는 반응은 더더욱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일부 아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은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900명에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악플 문제를 취재한 김영철 PD가 자리를 앉겠습니다. 자, 김 PD, 이 초등학생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네,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 악플이 지목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악플을 쓰는 사람, 즉 악플러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초등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 악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악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플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플이 남기는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상담센터.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네.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어머니? 온라인상에서 딸아이가 친한 친구로부터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였는데 이제 사춘기 때의 그런 또래 관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관계로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어느 날 그 나쁜 감정이 그 가해 학생이 홈피에다 글을 이제 욕설을 막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욕설이라는 게 그냥 평상시에 하는 친구들끼리의 욕이 아니라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자괴감 느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막 올린 거죠. 욕설은 가해 친구의 미니 홈피에서 발견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뜨거운 욕설이 가득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권유하는 글도 있습니다. 글을 쓴 아이들은 모범생도 비행 청소년도 아닌 평범한 여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욕설은 미니 홈피를 통해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걸 한재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전부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퍼뜨려 놓으니까 본 아이들이 또 다른 애한테 그 말을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정말 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까지 아 누구누구는 찐따구나 바보구나 걔는 왕따를 당할 만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더라고요. 악플 이후 딸이 정상이 아닌 듯 보인다며 어머니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보고 나니까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소진이를 만났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소진이는 극도의 불안과 분노가 엇갈리는 듯 했습니다. 욕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주위 애들이 알려주고 그래서 알게. 사실 악플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번에 악플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동안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실태 조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사의 협조를 받아 교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초중고 각각 300명씩 참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3%입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험담이나 욕설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7.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중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도 23.1%나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악플을 단 대상은 모르는 사람이 52%로 가장 많고 친구가 20.3%, 연예인 10.7%, 선생님 8.3%입니다. 연령별 응답 차이는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들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욕설이나 험담을 한 것일까? 보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미삼아, 이유 없음, 스트레스 해소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악플을 어떻게 달아? 초등학생들은? 법을 할 때 지면은 막 계속 한 70, 60%가 다 욕써요. 아, 그래? 시험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직접 해봤던 것에 대해 복수로 물었습니다. 언어 폭력이 74.6%,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을 해봤다는 응답자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을 가한 후 죄책감은 느꼈을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68.8%나 됩니다.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 접속 시간이 길수록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악플을 달게 되죠? 그냥 나쁘게 상대방한테 뭐 미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글을 달았을 때 상대방이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생각 안 해요? 되긴 하지만 막상 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 김 PD. 아이들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는 이런 현실을 집에서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는 이런 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이들 사이에서 저런 말을 안 쓰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네. 특별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